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2세 자격으로 직접 다녀온 게 좋을까요? 직접 내가 FC가 돼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정말 그 2세가 갖는 또 이제 멋진 또 비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제가 직접 FC 자격으로 또 FC 미팅을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 첫 페이지를 이게 그린으로 아주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좀 회색빛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카운슬 그 미팅의 로고였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파트너들하고도 아직 미팅을 못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오고 오늘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아직 뭐 여독이 남아있다고 하면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에 우리 유인희 리더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파트너들하고도 아직 나누지 못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먼저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제가 너무너무 또 존경하는 우리 유인희 강현수 리더님 또 이 그룹에서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에이다에 도착을 하고 저희가 본 일정보다 하루 일찍 먼저 행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가방을 다 이렇게 풀고 그냥 바깥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업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랜드 플라자 호텔, 뭐 JW 메리어트 호텔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호텔을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를 쫙 도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울컥하는 그 마음 아세요? 그냥 내가 이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 공간을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걷는데 그냥 그 울컥한 마음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묘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아메이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메이 완전 올인해서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저희 남편으로부터 아메이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 6개월 정도 치열하게 매일매일 아메이 때문에 싸웠고요. 정말 좋아서 들었던 게 아니라 억지로 제가 들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랬던 그 정말 고정관념 덩어리였던 심하영이 아메이 19년을 했더니 제가 에이다의 FC라는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는 그 기분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정말 묵직한 감정이 이 정말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울러 나오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한국이 워낙 여러분 이번에 글로벌 FC 리더님들이 한 64조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13조가 한국이었어요. 굉장히 한국의 위상이 높았고 그 다음에 모든 리치와 제이 그리고 밀린 사장님까지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엄청 비전 있고 선도하는 나라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션에 첫 번째 미팅으로 우리 한국과 이렇게 세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덕과 스티브를 이렇게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마주보는 기분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쉽게 제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아이 컨택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손짓 하나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 이렇게 뒤에서 도찰할 때 이렇게 볼 때 막 이 사람의 표정, 눈빛, 손짓 이런 거 다 우리 막 관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그랬던 분을 옆에서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됐다라는 게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헤드쿼터 우리 에이다 가면은 많은 분들이 찍고 있는데 저도 3번째 방문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좀 더 느낌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여기 유집 리더님도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사가 굉장히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장 여러분 보세요.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 사진 정체가 뭐냐? 왜 안전모를 쓰고? 저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공연을 하는데요. 그 먼지가 꽤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너무 멋있는 정말 무용수들이 멋진 공연을 또 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때가 정말 아까 우리 유지민 리더님께서 윈디힐을 갔을 때 그 뿌리를 보고 그 지하 창고에서 에로시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뿌리에 대한 얘기도 너무너무 저도 감동적이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마켓별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각 테이블마다 우리 덕이 와서 같이 건배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 덕에 깊은 눈빛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준호 루다님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가요, 정말 사랑에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눈빛이 너무 정말 따뜻하고요. 너무 정말 사람을 굉장히 감동케 하는 그런 눈빛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테이블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와 지금 현재 자기네들도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이 사업의 중심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랑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이 그렁그렁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하시는데요. 저랑 호민이점이랑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저희 둘 다 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울었어요. 너무 멋있다. 어떤 기업이 이렇게 60년 이상 지켜온 이 기업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뿌리가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철학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코스마다 사실은 음식은요 한 번도 한국에서도 못 먹어볼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감동하면서 같이 우리 와인과 페어링을 해서 마셨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이번에 FC 미팅이 처음인데요. 제가 처음 미팅을 참석하는데 제가 스피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떨렸겠다 안 떨렸겠다. 제가요 시차 때문에도 잠을 못 잤고요. 이 스피치 때문에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국 대표로 나가게 됐고 홍콩 대표의 아니타우와 또 중국 대표로 두 분이 오시고 저기 지금 하늘색 옷 앉아 있으신 분이 주부 사장님이세요. 주부 사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하는 거였는데요. 운동과 식습관을 제가 했던 물론 너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 헬스, 웰니스 커뮤니티가 조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내 사업에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자연스럽게 깨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쿠키도 굽고 우리 매장에서 문고리 네, 케이크도 굽고 그리고 예쁘게 제품에 대한 샘플도 만들었습니다. 9년에 전 세계인들이 뉴트리트를 통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건강 지킴이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인데요. 이때 여러분 제가 21회 개년도에 뉴크라운이었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서 다시 크라운 인정식을 에이다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두 사람의 얼굴에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ongratulations to our 2021 New Founders Council leaders from Amway Korea, Shin Hwa-young and Lee Jun-ho. 여러분 아마 그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아이를 뭐 출산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우리 남편과 결혼했던 그 결혼식 날의 그 느낌이라든지 근데 정말 제 평생에 정말 잊지 못할 한순간을 꼽아봐라 그러면 아마 이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한국에서 함께 가신 우리 카오스 리더님들이 정말 뜨겁게 축하해 주셨고요. 저도 그 순간 정말 내가 선택한 이 도구가 정말 옳았다. 정말 잘했다. 그리고 심화영도 고생했다. 그리고 더 잘하자라는 약속을 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아메이를 남편으로부터 들었거든요. 남편이 아메이를 가져왔을 때 저의 마음은 어땠냐면 이거는 불행의 씨앗이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보니까요. 결국 모든 고난은 저희에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메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19년 전에 그렇게 불편하게 다가왔던 그 아메이가 결국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결국은 저희 가정에 정말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2004년도에 저는 열심히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뭐를 했냐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했어요? 중국어 학원을 우리 유지민 리더 중국에서 또 공부하고 왔었는데, 그 중국어 학원을 저희가 엄청 크게 차렸어요. 네. 여러분, 중국어 전문 학원은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04년도 그 전이니까 여러분, 20년도 전에, 그 이전에 여러분 중국어 전문 학원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너무 맞는 거죠. 그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요, 내가 선택한 건 왠지 잘 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죠. 저희는 전 재산을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요, 저희가 보통은 한 50평, 60평짜리 학원을 지어가지고 점차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저희는 좀 야망이 큰 그런 남편과 살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짓게 돼요. 5층짜리 건물을. 그리고 4층, 5층, 저희가 100평, 100평이었거든요. 거의 200평에 달하는 중국어 전문학원을 오픈했습니다. 저희는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10억 정도의 빚을 지는 상황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사랑스럽다 1번, 정말 너무너무 밉다 2번. 와, 여러분, 저희 연애도 엄청 오래 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메를 반대하는데요, 반대하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뭘 그렇게 먹어요. 맨날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앉아서 식탁 있는 막 뭘 먹더라고요. 여러분, 망한 남편에다가 자기 건강 지키겠다고 그렇게 먹는 남편을 보세요. 여러분, 결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에 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입만 열면 맨날 아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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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고, 그다음에 저는 듣고 싶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매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제 마음에 글쎄요, 아메가 정말 좋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갖고 왔기 때문에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국은 아메이를 억지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제가 바디 샴푸가 다 떨어진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그 바디 샴푸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마트에 가서 예쁜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바디 샴푸를 사갖고 왔죠. 근데 이순호 리더님이 그걸 딱 본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러는 거죠. 나 마트에서 사갖고 왔는데. 근데 이순호 리더님이 어떻게 남편이 마트를 차렸는데 다른 마트 걸 쓸 수 있냐며,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바디 샴푸의 뚜껑을 딱 열더니요, 변기에 막 짜서 버리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더라고요. 제가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그 행동 때문에 놀랬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말려도 안 되겠다. 이 사람 아메란 일에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뭐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한번 사업 설명이라는 걸 들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어디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됐냐면요, 저희 시댁으로 저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시댁으로 오는데 양복을 입고 왔어요. 양복을 입고요, 무슨 새까만 가방 같은 거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게 뭘까? 근데 오더니요, 방석이 3개가 깔려있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저 3개 방석이 깔려있고, 자기가 어떤 스폰서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가방을 쭉 여는 거예요. 저게 뭘까? 그랬더니 칠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칠판이 딱 나오더니 둘이서 막 높이를 세팅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아내의 사업 설명을 그 자리에서 하게 돼요. 저는요, 엄청 열심히 들을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30분 정도 들었더니요, 우리 아이가 방에서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하고 제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업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제가 할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30분 동안에 들었던 그 사업 설명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왜냐면 그때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한 단어가 뭐였냐면,
2년에서 5년 플랜닝. 어떤 사람은요, 2년에서 5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안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2년에서 5년이라는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조금씩 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저희 부부가 어떻게 불렸냐면요. 대전에 끓는 냄비가 나타났다. 저희 부부가 너무 열정적으로 미팅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어떤 분위기였냐면, 얼마나 카운트다운 한번 해보자. 카운트다운 하자. 저렇게 뜨겁게 끓는 냄비처럼 시작한 사람들은 금방 식을 수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저희는 여러분 생존 수영 아시죠? 살기 위해서 수영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요 어쩌면 생계형 비즈니스로 아메이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들의 열정이 끓는 냄비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요. 아니요. 저희는 아메이의 본질을 제대로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6월 달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2004년, 지금 요때쯤이네요. 2004년 6월 달에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미팅이 끝나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헬로톡 같은 거 지금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도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고! 푹꾹!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는 고! 코타키나발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아메이를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시불로 한 1,050만 원 정도의 일시불이 있었어요. 제가 스폰서한테 질문했어요. 스폰서님, 혹시 제가 지금 6월달에 시작한 제가 코타키나발루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예스! 이러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파트너가 만약에 지금 6월달에 나온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저 9월 때부터 1,000만 매출해서요. 저 푹푹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겠죠?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스폰서님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전은요. 자기 자신한테 전쟁을 선포하는 거래요. 편안한 것을 거부하는 거죠. 시끄럽고요. 위험하고요. 두렵고요. 그런 나 자신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스폰서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찰떡같이 들었어요. 할 수 있구나. 저는 더블엑스 성분도 몰랐고요. 여러분 그냥 미팅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2달 만에요. SP를 도전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질문했겠죠. 어떻게 하면 SP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노하우를 얘기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저희 남편이 하겠다고. 뭐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일로 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스폰서님이 하시는 말씀이 밤 12시를 기다려라. 에? 왜 12시요? 밤 12시를 기다렸다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라는 거예요. 밤 12시를 기다렸다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요. 온 집에 불을 싹 끄래요. 싹 끄고 집에 불을 다 끄고 식탁 위에 초 하나를 켜세요. 그리고 이순호 리더님 당신이 진짜 왜 SP를 가야 하는지 당신의 Y와 꿈을 적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대단한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 12시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온 집에 불을 끄고 초 하나를 켜고 당신의 그 간절한 Y를 적으라고 했던 그날 우리 가정에 여러분 어쩌면 정말 진짜 아내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날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순호 리더님이요 밤 12시를 기다렸다가 찬물로 샤워를 하고요. 그다음에 온 집에 불을 쫙 끄고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SP가 돼야 될 이유, 그다음에 여행을 가야 될 이유를 막 적다 보니 정말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저희 파트너 중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요. 그분이 그 자녀가 엄마랑 같이 제 음원을 들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요 반장 선고 기간이었거든요. 이 딸내미가요 밤 12시를 기다렸다가 찬물로 샤워를 하고요. 내가 반장이 돼야 될 이유를 초를 켜놓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근데 그 아이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간절하니까요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6월달 시작했지만 7월, 8월을 지나서 9월달에 천만 PB를 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 또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과연 몇 달이나 갈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목표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코타키나발루를 가는 거였고, 일시불 1,050만 원을 받는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9월달에 SP를 하고요. 단 한 번도 힘들지라도 스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달 10월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했습니다. 세 번째 주피달은요, 정말 못하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막 고민할 때 여러분 똑똑똑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했죠. 그래도 우리 스폰서님이 하영씨 원래 GP가 원래 어려운 거야. 원래 재료는 나도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힘든 거구나 하고 GP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스트레이트로 천만에 갔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늘 밤 12시까지 막 열심히 치약 짜기를 해야지 겨우 천만이 완성됐어요. 와, 과연 나에게 천만이 훌쩍 넘는 날이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여섯 번째 달 플래티넘이 되던 그날 제 네트워크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매달 마지막 날 12시까지 해도 정말 지어짜도 힘들었던 그 천만이요. 플래티넘이 되던 달 제가 25일날 천만이 훌쩍 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천만 PB 때문에 고민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결국 힘든 순간에 그래도 밀어붙였던 그 힘,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 그때 내 사업에 지경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걸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 PB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천만 PB에 완전 감을 잡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천만 PB가 복제가 되면서요. 제가 쑥쑥 성장하는 그런 리더로 제가 성장하게 되죠. 너무 제가 실력이 부족했어요. 왜냐면 2달 만에 SP를 갔기 때문에 제품도 모르죠. WS 성분도 모르죠. 사업설을 당연히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제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밤마다 정말 제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요. 제품 공부를 막 하는데 제가 정말 제품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제품도 겁나지 않고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제가 리더가 되니까 암의 삽이 너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잘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정말 제가 여러분 미팅에 목숨을 걸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미팅 중에 하나가요. 서울 세미나를 가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서 미팅을 한참 못 갔었어요. 그런데 그 서울 세미나에 너무 미팅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여러분 일단 버스를 대전에서 가잖아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행사장에 여러분 아이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 당시도 당연히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미팅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준호를 다니면요. 가면 안 돼. 왜요? 어차피 가도 미팅 못 들어. 못 들으니까 그냥 집에서 아이랑 편하게 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열정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예쁜 슬링이나 뭐 아기띠를 메고 온 게 아니라 제가 하루 종일 있을 마음으로 포대기에 업고 아이를 업고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서울로 떠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여러분 분위기 어떤지 아시겠죠? 힘들 텐데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 남편은 자꾸 눈으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얼른 내리라고. 근데 저는 내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눈 질끈 감고 버스에서 그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큰 미팅이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여러분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저는 문 바깥에서 포대기를 얻고 문 바깥에서 서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화장실 간다고 막 문을 열고 나와요. 그럼 제가요 문에다가 귀를 대고 그 한 단어, 한 문장
그것을 들으려고 제가 막 그렇게 기동량을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날 미팅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19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그 순간이 언제예요? 가장 열정받았던 미팅이 언제예요? 라고 하면 저는 그날 그 미팅을 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편한 상태로 듣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포대게 애없고 여러분 중간에 우유 먹여가면서 여러분 그 미팅을 듣는 제 간절함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전 아메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너무 잘 해내고 싶었어요. 정말 속도를 내고 싶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정말 미팅에 올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결국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너무 쉬워요. 그냥 무자본 무점포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의 시간과 노력,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죠? 가고 싶지 않은 그곳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인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가 지불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는 대가 지불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공에 준할 만큼의 대가 지불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의 성공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감사와 믿음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아메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작아지면 아메가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잘 견디셔야 됩니다. 잘 견뎌내는 분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잘 버티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성장하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CCHH. 제일 어색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MZ세대들은 꼰대라고 CCHH 나오면. 그런데요, 저는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CCHH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무조건 나를 따라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요.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CCHH. 정말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반복하는 거. 누군가를 찾아가서 계속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10번 찾아가고 20번 찾아가고 저는요, 저희 스폰서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한 명을 후원할 때 5년을 가겠다는 마음으로 다녀요.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년씩이나 가야 되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반복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리치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이 소중한 한 사람을 끝까지 만날 수 있는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아메이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매출을 많이 올리고 후원을 잘하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맞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내가 변화하는 정말 석세스를 위해 내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의 진짜 마지막에 최고봉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게를 잰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꽂혀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하도 많이 강조해서 T&A가 났어요. 그럴 정도로.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라는 책인데요. 나폴레옹 힐의 75년의 마지막 유작이에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대다수의 실패자들은요.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그 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과 자기 의심이라는 거죠. 너무 무서워, 어려워, 못할 것 같아. 내가 될까? 내가 SP가 될까? 내가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내가 푸꾸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중해를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자기 의심이 결국은 나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인간에게 최악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무슨 질병이지? 암인가? 뭐야? 근데요, 그 최악의 질병이 바로 망설임이라. 제가 유레카, 정말 맞다. 우리가 결국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망설임 때문에 우리가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폴레옹 힐이 암의 사업을 했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장 교묘한 기술이 뭐냐면
첫 번째 주는 마음이 바로 두려운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악마와의 대화가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악마인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자아하고의 대화예요. 근데 거기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쓱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 없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요, 개인별 성공 공식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정말 파트너들한테, 그리고 정말 제가 속한 그룹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별이에요. 성공 공식은 맞는데 개인별로 다르다라는 거죠. 이 성공 공식의 관로 안에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정의 온도, 지금 6, 7, 8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우리 얘기해요. 회계연도를 앞두고 이 6, 7, 8 골든타임이다, 3개월 초집중, 지금 뭔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열정의 온도가 과연 얼마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열정을 내가 지금 50이냐, 70이냐, 100이냐의 내 열정의 정도에 따라 성공 공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재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스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로 확신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능은 뭐냐면, 누군가를 후원할 때 그 반복적으로 하는 그 힘, 저는 반복의 힘이 결국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정과 재능은 내가 하면 되는 건데요, 얘는 너무 신기하게 여러분, 더하기입니다. 내 열정, 내 재능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는 더하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가 되는 두 가지가 과연 뭘까? 그 곱하기가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행동입니다. 내가 몇 도의 열정으로, 그 다음에 나의 반복하는 힘에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행동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공식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열정적이면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괄호 때문이에요. 열정과 재능으로 행동하면 무조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혼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협력자가 내가 한 명이냐, 3명이냐, 10명이냐, 100명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아멘은 그렇지 않나요? 나 혼자 열심히 뛴다고, 나 혼자 열심히 액티브하게 뛰고 열정적으로 목이 터져라 비전을 얘기해도 함께하는 파트너가 없으면, 함께하는 소비자가 없으면 어렵다는 거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열정과 재능, 나의 능력이에요. 내 행동이에요. 협력자고, 마지막 이 신념은 뭐냐면요, 목표를 얘기해요. 여러분, 6, 7, 8 중개에서 다미근연대 여러분 확실한 목표가 정해지셨나요? 그러면 그 목표에 의해서 여러분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이 개인별 성공 공식에 행동이 빵이어도 제로여도 제로가 나오고요. 여러분, 협력자가 제로여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협력자가 제로여도 여러분, 값은 제로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협력자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사업을 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 스폰서님한테 섭섭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스폰서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는 협력자 한 명을 확보한 거지. 저에게는 파트너들이 많겠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이신 분들이 10조 이상이 있는데요. 그 리더님들과 만남이 없었다면 과연 심하영이 다이아몬드를 지나 이렇게 크라운까지 갈 수 있었을까 싶어요. 저희 파트너들의 공통 분모는 한 가지예요. 나이, 스펙, 어느 학교 나왔고, 어떤 출신, 몇 살, 이건 다 다른데요. 공통 분모 하나가 뭐냐면, 찌질이도 가난했다. 아멘 시작할 때. 저는요, 처음 아멘 시작할 때 저 마티즈 끌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요즘 마티즈 보지도 못하죠. 저 마티즈 끌고 다녔고요. 우리 파트너는 모니, 아토즈, 저희 파트너가 연락해요. 스폰서님, 큰일 났어요. 왜요? 지금 고가 올라가다가 멈췄어요, 차가. 그래서 이도 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고가에 서 있는 그런 파트너들 전화를 받았던 것이 엊그제 같아요. 그렇게 프라이드, 아토즈, 그 다음에 정말 이런 차들을 끌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아멘이 하나면 다 됐던 그런 시절을 저희가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저의 성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뛰어줬던 아멘 사고는 안 하지만 연결해 주던 연결자들도 계셨고 소비자들도 그런 협력자. 저에게는 가장 큰 협력자가 있습니다. 그 협력자가 바로 저희 아이들이에요. 제가 강의를 듣는데 어떤 강의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업을 하면 비빌 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비빌 언덕이라는 단어에 완전 꽂힌 거예요. 아, 나 비빌 언덕 되고 싶다. 우리 엄마 아빠께. 그리고 우리 남편 너무 애썼는데 우리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비빌 언덕이 되고 싶다. 아이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죠. 근데 그 많은 질문 중에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바쁜데 애들 잘 크는 거 맞아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멘 사업 진짜 잘 되는 거 맞아요? 정말 성공하는 거 맞아요? 맨날 좋았던 얘기만 하지 말고 힘들었던 얘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협력자는 사실은 Y가 전 아이들이었거든요. 우리 딸 3살 때 제가 아멘을 시작했거든요. 작은 딸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는데요. 근데 그때 이 생일 파티도요. 시댁이에요. 저는 그때 미팅을 듣고 있었고 엄청 바쁘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조차 이렇게 시댁에서 했어요. 네. 이제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저는 그 당시에 정말 5만 원짜리도 못 해주는 엄마였어요. 저희는 그 당시 한 동짜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실평수 18평에 살고 있었어요. 놀이터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맨날 복도에서 놀았어요. 복도에다가 돗자리 깔고 자전거 타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아이들에게 늘 약속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멘해서 여러분이 그런 약속하시죠? 저도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멘 사업을 통해서 지금 캐나다에 둘 다 유학을 가 있는데요. 한 명은 토론토에, 한 명은 밴쿠버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작년에 12월 달에 한 2주간 제가 캐나다에서 아이들과 연말연시를 보내고 왔거든요. 그때 정말 아이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사실 나 되게 힘들었잖아. 다른 아이들 엄마들이 와서 우산 갖다 주고 다른 아이들 엄마들이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그럴 때마다 나 되게 부러웠잖아. 그리고 제가 우리 큰딸한테 작은 딸을 많이 맡겼거든요. 네. 8살이 됐을 때요. 3살 차이 나요. 5살 되는 딸을요. 제가 엄마 오기 전에 아이를 유치원에서 픽업해 오는 미션을 줬거든요. 8살짜리한테. 여러분 저 가혹한 엄마인가요? 저 잘못된 엄마인가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한테 미션을 줍니다. 유진아, 동생 데리러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바로 가까웠어요. 그냥 한 블록만 지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연습을 시키는 거죠. 아이가 혼자 동생을 데리러 가서 저희가 뒤에서 미행을 해요.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을 도착해서는 동생을 데리고 나옵니다. 저희가 어떤 미션을 줬냐면 유진아, 차가 보이면 무조건 벽에 붙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차가 쫙 요만 개미처럼 보여. 이렇게 보여. 근데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진이가. 연진아, 벽에 붙어. 이러는 거예요. 둘이 딱 붙는 거예요. 차가 쉥 지나고 나면 다시 둘이 손잡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시켰어요. 그때 우리 딸이 얘기 너무 잘해줬어요. 엄마 재밌어 했어요. 근데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엄마 나 그때 힘들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랬어 미안해. 엄마가 그때 너무 바쁘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엄마, 만약에 나에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고 엄마가 우산을 못 갖다 주고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엄마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치료 중에 엄마 최고의 치료는 금융치료거든. 지금 자기가 이 누리는 행복이 너무 크다. 최고의 치료는 금융치료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 괜찮아. 나 지금 대만족.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도 협력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협력자였던 그 아이들한테
이 아메이라는 이 도구로 엄청난 보상을 해주면 사실 다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은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하고 막 있다가 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그러면 잠깐만 하고 제 인스타그램을 딱 보여줘.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인플루언서야. 그래서 딸이 엄마를 너무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파인다이닝을 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의 연봉을 아이한테 오픈했어요. 유진아, 연진아, 엄마 아빠의 연봉이 이만큼이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 큰 딸은 뭔가 느낌을 알아요. 뭐 그 정도쯤인지 알았어. 뭐 이런 분위기고 작은 딸은 뭐 이러는 거죠. 엄마 얘기 잘 들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울거나 선택을 못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저희가 캐나다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한 걸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못 해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엄마에게 해달라는 소리를 할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도 안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인생의 미래에 어깨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부모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어깨 펴라. 너 어깨 펴. 어깨 펴야 돼. 이런다고 어깨 펴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메라니 도구로 저는 미래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라운을 품었어요. 여러분 품다라는 단어 잘 생각해 보세요. 품으면요 새끼를 낳는 거예요. 이 품는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품죠? 그러면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크라운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크라운을 가야 되겠다. 고 크라운, 크라운, 크라운. 나 크라운 도전. 파트너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저 크라운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크라운이 자꾸만 나오니까요.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SP를 원하세요? 그럼 SP를 자꾸만 얘기해 보세요. SP 나 저 SP 갈 거예요.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SP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지중해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지중해를 갈 수 있을까? 지중해. 자꾸만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 그 꿈에 가까워져 있어요. 제가 크라운을 품었어요. 너무 두렵죠. 본사에서 저한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아메를 시작한 사람이 1년 안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 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느낌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아메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년 안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 트리플이었던 제가 크라운이 되는 게 그런 도전과 맞먹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당연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는요 언제 필요하냐면 지금 필요하죠. 도전하는 그때 필요한 거죠. 아니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용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맞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용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용기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길에서 어떤 것도 안전하지 않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용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만만치 않았고 어려웠지만 그때 저는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 결단한다는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결단과 결정은 매우 다릅니다. 결단은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린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마음먹기라고 하죠. 여러분 마음먹기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뭐였냐면요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해서 애써 노력하여 보람 있는 결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먹기 플러스 여러분 행동을 해서 결과를 내는 거죠. 저는요 크라운을 결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크라운을 결정했습니다. 확정 짓고 뛰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의 이유를 만드셔야 돼요. 어떤 빈도 저는 밀려서 간 적 없습니다. 제가 도전했어요. 하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해낸 거죠. 그리고요 진짜 도전하는 마음 있죠.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저절로 안 생기거든요. 저절로 생겨서 도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도전해야 될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주변 정리, 환경 정리가 필요해요. 사업은 결국은 타이밍이고요. 내가 정하는 거죠. 저의 주변 정리, 환경 정리 말씀드릴까요? 제가 에메랄드 도전할 때 제가 에메랄드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랑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 운행을 1번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빠를 텐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선생님 몇 시예요? 그랬더니 8시 5분에 유치원 차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그래서 제가 선생님 좋습니다. 8시 5분에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를 1번으로 태워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8시 5분에 제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8시 5분에 아이를 어린이집차에 보내고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2달 만에 SP를 가고요. 파운드 스프레드림을 쭉 해내고 그 다음에 저는 에메랄드를 성취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원하면 방법을 찾게 돼요.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는요, 여러분 50주년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핫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 50주년에 라스베가스 가는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제가 도전의 이유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이었어요. 그래서 입학과 더불어서 50주년 라스베가스를 가야지. 그리고 제가 환경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한 거죠. 다이아몬드를 가겠노라고. 마찬가지로도 크라운을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도전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이 함께 우리 스폰서님을 크라운을 만들어내는 우리 크라운 그룹이 되기 위한 그런 도전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아무도 산에 걸려 넘어지진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뭐냐면 바로 작은 조약돌. 이 조약돌이 나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조약돌을 하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산을 넘었다. 여러분 중간중간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문제 하나 뛰어넘고 나면 또 작은 조약돌이 또 내 앞에 놓일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하나 뛰어넘고 나면 그 작은 것들을 건너서 결국은 내가 산을 넘었다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크라운 도전하면서 제일 큰 노하우가 뭐예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팀워크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믿어요. 그거 말고요. 자꾸만 이래요. 아니요, 진짜 맞아요. 팀워크 아니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팀워크로 제가 결국 해냈는데요. 팀워크의 첫 번째가 사실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일직선으로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사업의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저는 도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마음 맞추는 거에 80%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일단 이 사람과 나의 마음이 맞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내가 마음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과 전술은 그 다음이었어요. 일단 마음이 맞으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맞다. 결국은 마음 맞추기가 전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출렁거리는 마음을 붙들려고 애썼어요. 저희 팀에는 약간 그 유행어가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자기 멱살을 잡고 일어난다. 자기 멱살을 일어나.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 내 멱살을 잡고 내가 일어나는 거죠. 응. 왜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감정 기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너무 필요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주저앉고 아프다고 울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왜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결국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관계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열정의 의미를 제가 알았어요. 도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뜨겁게 얘기하는 게 열정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게 열정이더라고요. 정말 열정이 떨어졌을 때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진짜 열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열정이 떨어져도 뜨거워도 차가워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관계에서는 무조건 손해보자. 나 이기지 않겠어. 라고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사라는 거였어요. 파트너들을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지금 파트너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려워하고 있는지 뒤통수에 표정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뒤통수를 보면서 파트너들의 감정을 읽어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메 사업이요. 제가 호란 도전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워해요. 힘들어요. 근데 당장 회복이 가능한 비즈니스예요. 어제까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당장 회복이 가능해요. 되고 안 되고의 감정이 제가 보니까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그게 아메 사업의 진짜 장점이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그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은 될 것 같은 그 힘이 바로 스폰서님하고 나누는 진한 상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만에 마음을 딱 먹잖아요. 한 달 만에 새 레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을 안 먹으면 3년 동안에 한 레그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네, 정말 당장 회복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암에 있는 심리학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요 갑자기 될 것 같은 마음이 휙 들어오면 무조건 되는 거고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될 것 같다 심리학에서 내가 져버리면 정말 비즈니스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서 얘기를 하거나 파트너들을 만나거나 할 때도 제일 강조하는 게 저는 기본이 기적을 만든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그 기본을 따라서 해서 지금 크라운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리를 잘하게 생겼나요? 우리 유지민 리더님은 요리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요리 명장도 되셨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요 찹쌀파이를 한 판도 안 구워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발로 한다는 찹쌀파이 있죠. 여러분 저 찹쌀가루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그러나 수육과 잡채로만 비즈니스 했습니다. 정말로. 근데 제가 느꼈던 저는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요리로 비전 보신 분들은 요리를 또 많이 하시고 또 굉장히 편하게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에 비전을 받냐면 2년에서 5년 플랜, 무자본 무점포 이 비즈니스 플랜으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메이가 언니 좋은 슈퍼를 쓰는 걸로 인생이 바뀐다는 그 말이 전 너무 꽂혔어요. 아니 슈퍼를 바꾸는 걸로 인생이 변한다고? 그거 어렵지 않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플랜을 완전 꽂힌 거예요. 저는 그래서 플랜 위주의 비즈니스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빵을 많이 안 구웠지만 이렇게 핀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아메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을 정말 열심히 들었고요. 미팅 속에 답이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미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베이스의 파워를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정은 휘발되고요. 횟수는 누적되죠. 그래서 내 감정에 속지 않기로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적표는 볼륨이다. 볼륨. 그래서 저는 그래서 파운더스 1000만을 갈 때 파트너들 미션을 줍니다. 우리 10명 만들기. 사업자 10명 만들기. 그러면 그냥 파운더스가 가더라고요. 정말 그 볼륨에 집중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기본을 중시해서 기교보다는 기본으로 포커싱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자.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사업과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딱 일치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사업과 문제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은 사업이고 문제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번호표를 뽑고 대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날은 없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문제는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와 사업을 분리하는 훈련을 저도 했고 파트너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문제 없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또 들이 밀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겪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GP 때 우리 스폰서님이 나도 도전할 때 GP가 제일 어려웠어요 라는 그 말이 저에게 위로를 해줬던 것처럼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이 핀에서는 이런 감정을 겪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더니 조금은 쉬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와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를 수정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저는 1년 동안 크라운을 도전하면서 안 되면,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이제 군인들 나와서 하는 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걸 외치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열심히 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100이면 당연히 방법은 100이죠. 그리고 고난 뒤의 축복, 베스트를 주려면 반드시 테스트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저는 가슴에 새겼어요. 아, 지금 나의 이 문제가 나의 테스트구나. 그래서 나에게 테스트가, 내가 오케이 패스하면 나에게 축복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멘탈 게임입니다. 도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할 수 있어. 해보지 뭐. 파트너들과 마음을 맞춰서 도전을 심플하게 생각하고 도전했더니 더 쉬워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메 비즈니스가 심리학이어서 그래요. 아메는 분위기 싸움이에요. 여기 계신 리더님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전체가 다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리더님이 양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는 정말 팀워크 좋은 그룹이잖아요. 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팀의 능력을 믿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다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결국은 분위기 싸움이라는 거죠. 저는 정말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팀워크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은 바로 믿음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은 내 능력을 반토막 내버리기 때문에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정말 좋아해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 생각이 옳대요. 왜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이 옳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 온 우주가 당신을 방해할 거라는 거죠. 왜요? 내가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럼 내가 된다고 믿는다면요? 온 우주가 나를 응원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어떤 에너지를 보내느냐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긍정의 믿음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도전할 때 온 우주가 나를 응원할 것이고 난 잘 될 거고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마인드 컨트롤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리더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책 혹시 보셨어요? 이게 손웅정 감독,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왜요? 아버지는 지시형의 리더가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드리블 700개를 시키면 본인도 700개를 하는 아버지였던 거죠. 아들이 하는 만큼 본인도 동일하게 함께 해내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실수 없었다라고 손흥민 선수는 얘기했어요. 저는 결국 손흥민 선수를 만들어냈던 건 전 그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you can do it 앞에 생략된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I will show you. 내가 먼저 보여줄게요. 내가 먼저 보여줄 테니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진짜 멋있는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먼저 보여주기로 결단한 거죠. 내가 먼저 보여줄게요.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해낼게요. 내가 먼저 뛸게요. 내가 먼저 갈게요. 오세요. 할 수 있어요. 리더님 할 수 있어요. 2달 만에 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2년 2개월 만에 에메랄드 될 수 있어요. 저는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여주는 비즈니스가 정말 저는 멋진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함께 빗속에서 뛰는 거, 함께 뛸 수 있는 리더가 저는 정말 아름다운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마음을 먹고 도전해야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니체 너무 좋아하는데 이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나를 죽일 수 없다면 그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멋지게 성장시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믿습니다. 네. 결국 내가 하는 말은요, 이 내 말은 나의 심부름꾼이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이 심부름을 하는 거죠. 내가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심부름을 할 거고요,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는 거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선포임, 그 다음에 정비사가 말고 정원사가 되라,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고쳐주지 말고 품어주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지금 마이크가 꺼졌네요. 그만. 네.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면 그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언제까지 희생해야 돼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팀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의식적으로 내가 계속 애쓰는 그 의식적 덧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결국은 그 말이 나에게 긍정의 시너지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우리 심플리 리치 보시면 여기 나오죠. 3가지 하면 된다. 간절함, 열심히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이 3번째, 남이 성공하고자 돕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크냐에 의해서 당신의 정말 그 성공이 결정 지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 3문장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대상이 있었대요. 여러분, 자기 대상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을 자기 대상이라고 한답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에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 그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기 대상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정말 저를 믿어주는 한 사람, 저는 우리 스폰서님과 또 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에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이 비즈니스 했습니다. 저희 파트너들 사진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놓으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놓고. 경기를 할 때 의심하진 않아요. 왜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얻어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되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 100%의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와 목표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아메 사업을 하면서 뒤에 또 다른 장표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스폰서님과 또 나의 파트너들과 우리의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탑리더님들이 계신다는 게 사실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혼자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는 또 여기 계신 함께 계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룹은 다르지만 우리는 아메의 한 가족입니다. 저는 수많은 영상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 나는 자랑스러운 ABO입니다. 그 영상 있죠, 여러분? 제가 그 영상 볼 때마다 뭉클뭉클 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아메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안에 계신 많은 리더님들이 정말 아메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 안에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또 이 귀한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정말 이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자녀에 그다음에 여러분의 팀 전체에 어마어마한 정말 멋진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저는 또 우리 강현수 유인희 리더님과 함께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업 설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스탠다드한 사업 설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아메를 공부할 때 우리 유인희 리더님의 강의를 제가 노트 필기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가장 원본을 보여주시는 두 리더님과 함께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복이시고요. 정말 멋진 여행지에서 우리 지중해 크루즈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뵀으면 좋겠고 짧지만 저의 스피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멋진 자리에서 또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